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오늘이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이 풍성한 한가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햅쌀과 햇과일로 차례를 올리고요. 또 서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고향을 찾지도 못하고 또 친척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만이라도 듬뿍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내년에는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모아서 소원을 함께 빌어야 되겠죠? 오늘 첫 곡은 김부자가 노래합니다. 달 타령.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추석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분위기가 좀 덜 나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전에 추석하면 네. 친척들 모이고 사람들이 같이 북적북적 맛있는 음식, 오가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올해는 좀 그냥 적적하게 저 서수 인원을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쵸. 추석이란 느낌은 좀 옛날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예전에 추석하면은 한복 입고 막 선물 보따리 들고 막 기차 타고 고향 가는 모습이 보이고 또 뭐 고궁을 찾기도 하고요. 온 거리가 그냥 즐거움으로 넘치지 않았었습니까? 네. 특별히 교포 같은 경우에는 네. 추석 때 이제 조선민족 가지고 있는 풍습도 하고 예. 또 중국에 있을 때는 또 중국만의 또 추석을 쉬는 풍습이 있어서 정말 공원의 곳곳에 추석이라는 그 느낌이 훨씬 네.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재밌었거든요. 예. 또 올해는 일단 모이지 못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조용조용하게 추석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지역에 있는 뭐 친척들하고 전화 통화는 좀 많이 해보셨어요? 네. 지금은 거의 전화 통화보다 영상 통화를 많이 네. 하고 있죠. 네, 영상으로 네. 추석을 어떻게 보내냐, 무엇을 먹었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네.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추석 때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입고 막 그 전통 복장도 입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좀 어려워서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왠지 명절 때 되면은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어야 제 기분이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안 입더라도 제가 연변에 있을 때는 공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나오는 네. 아이들, 어르신들, 그리고 또 이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운동회도 할 때가 많거든요. 예. 이제 추석 되면 거의 이제 수학을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조선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는 그런 네. 날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곳에서도 우리의 어떤 민속놀이 같은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에선 어떤 놀이를 많이 하나요? 추석 때? 이전에는 이제 추석 때 되면 거의 이제 산소에 이제 가서 네. 다녀오시고, 성묘하고. 네, 네. 그걸 다 하고는 와서는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복 입고 우리 설날에 노는 그런 게임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연변 조선 자치주 자체에서 운동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 운동회를 하면서 거기에 농락무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네. 그다음 이제 그네를 띄는 분도 있고 이렇게 널뛰기 하는 분도 있고 아. 그런 것을 이제 민속의 한 개의 풍습으로 이 민족이 아닌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추석 되면 굉장히 막 운동장, 네. 공원, 그 학교, 심지어 학교에서도 또 이때 되면 2학기 1년에 한 번 하는 운동회를 또 진행할 때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민족에서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전에 제가 강강술래를 본 적도 있어요.
네. 특히 또 네. 추석 때 하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한국하고는 뭐 그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진 못했는데 네. 너무 신기했어요. 거기에 사실 그 한복 입고 다 손잡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일원으로 끼어 있으면 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데 일단 네.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같이 어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강술래는 어릴 때는 사실 많이 뭐 몇 명이서 같이 놀았는데 네. 그 느낌이 없었는데 한 몇백 명이 같이 막 돌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한 사람 한 마음이 됐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추석하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아쉬워서. 네. 고향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에 계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도 아유, 왠지 쓸쓸한 추석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추석 때 이렇게 막 밖으로 많이 못 나갔기 네.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뭔가를 좀 다르게 많이 쉴 것 같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그렇죠. 좀 더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지금 네네. 온라인상에서 뭐 같이 뭐 얘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뭐 이전에는 한복만 입었다면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사진을 가서 찍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이제 온라인 추석이 유행처럼 되겠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강강술래 이런 거를 직접 못 해보지만 네. 영상으로 같이 네네. 뭐 보면서 그때는 이렇게 재밌게 했지. 이렇게 그 추억을 되돌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뭐 나름 온라인으로 풍성하게 쉬는 추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월 대보름이나 또 추석 때는 아주 큰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이때 되면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림 보고 소원을 빌곤 하는데 올해는 제발 코로나19가 물러나서 내년에는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똑같은 소원들을 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왕년에는 뭐 다양한 소원을 빌었다면 아마 네. 올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이렇게 편안한 사회가 왔으면 하는 네. 바람은 다 있습니다.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오늘 밤에 달 보시면서 코로나19 물러가라 하고 제발 간절한 소원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지웅 학생이 보내왔어요. 뜻깊은 추석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해마다 추석이면 나는 어른들과 같이 산소에 다녀오곤 한다. 하지만 그때는 어려서 그냥 어른들 따라가서 만난 것들을 먹는 재미가 전부였다. 그런데 올해는 왠지 수두룩한 의문이 생겼다. 가는 길에 나는 어른들에게 하나하나 묻기로 하였다. 아빠는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산소는 1년에 3번 가는데 청명, 단오, 추석이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청명은 조상들이 아침 식사, 단오는 정신, 추석은 저녁 식사라고 하셨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빠의 말씀을 새겨들었다. 새 명절 중 한 번이라도 빠지면 조상들은 한때를 건너게 되므로 어른들이 이렇게 꼬박꼬박 챙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또 제사상에는 진지밥과 반찬 그리고 과일을 올릴 수 있는데 개수는 모두 1개, 3개, 5개 여야지 짝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아빠는 또 조상들은 우리들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기에 잘 모셔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다. 나는 제사 지내는 법도 조금 익혔다. 먼저 산신님께 술을 붓고 절을 한다. 다음 조상님들께 술을 붓고 절을 하는데 절은 법마다 3번씩 하곤 하였다. 이번 추석에 나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어른이 되면 조선민족의 전통 풍습에 따라 꼭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네. 자, 김지웅 학생, 이렇게 저희가 어른들을 통해서 추석에 대한 얘기도 듣고, 뭐 성묘, 차례 이런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가서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공부가 우리가 대부분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네. 하잖아요. 뭐 영상으로 보든 뭐 책으로 보든 일단 내가 몸소 실천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몸이 익히지 않아요. 근데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따라서 이제 아빠 따라서 엄마 따라서 뭘 해본 거는 네. 정말 오래전 동안 지나도 그게 몸에 익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저희 애도 지금 이 친구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데 네.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걸 많이 안 해보니까 그렇죠.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네. 저희가 뭐 차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낼 때 그 상차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칙이 많지 않습니까? 뭐 홍동, 백서, 좌포, 우회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저도 이제 맏며느리라서 차례를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맨날 책 보고 아, 맞아요.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보고 아 사과는 이쪽이야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상을 차리곤 했었는데 그게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 제사상을 차릴 때는 정말 네이버를 몇 번 들어가 봤는지. 근데 네이버 안에 재밌는 거는 또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지역마다 있어요. 또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출력해가지고 옆에 네.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다가 횟수가 좀 지나가니까 어느 정도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처럼 김지웅 학생도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성묘를 가고 이러면서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중국 지역에서도 참 우리의 풍속을 너무 잘 지키고 계시구나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중국에 있는 조선민족 분들은, 중국 동포 분들은 본인이 조선민족이라는 걸 잊어먹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려오는 그 풍습을 왜냐하면 사회에서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네. 항상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같이 따라 배우게 되죠. 특별히 아들한테는 그렇죠. 더욱더 의무를 가지면서 네. 네,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바로 김지웅 학생이 이제 아버지 따라서 성묘를 가면서 있었던 얘기를 쭉 적어왔는데 아,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나도 아버지처럼 우리 조상의 묘를 잘 돌보고 조상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조선 민족 틀림없네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6학년 정도 되면 네. 막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가거나 막 이러면 약간 사춘기 들어설 수도 있는데 네. 아, 내가 조상들을 잘 모셔야겠다는 거는 그만큼 그동안 부모님, 아버님이 잘 모셔오는 그 모습을 그렇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있으면 어떤 자식들이 있다 이런 말이 많네요. 네. 근데 한족들은 어떻습니까? 한족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풍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선민족은 보통 이제 산소 있는 분들은 산소로 가시고 그 산소 없어도 집에서 제사를 간단하게라도 차리는 습관이 있는데 한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친구들 보니까 네. 그 사거리 있잖아요. 길 밖에 네, 대로변의 네. 사거리 그러니까 그런 곳에 저녁에 간단하게 거기에다 종이돈 그러니까 아. 그 종이돈을 태웁니다. 하늘에서 돈을 쓰실 수 있게. 아, 그래서 네. 그 종이돈을 돈으로 사와요. 그리고 거기에 간단하게 과일이나 음식을 정말 한 접시 정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면 네네네. 사람들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산소를 간 마냥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개발하면서 산소가 많이 사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라 길거리 나와서 아. 그러면 다음 날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은 없어졌어요. 다 치워버렸는데 그렇겠죠. 그 종이 태운 그것이 검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도 하늘에서 돈을 쓰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예. 싶어서 아, 종이돈을 사서 태우는군요. 예, 종이돈을 사서 태우는 풍습이 있고요. 또 저희랑 비슷한 거는 저녁에 하십니다. 저녁에 네. 이제 그 밖에서 하고 그럼 집으로 들어가고 네. 그런 풍습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상님을 모시는 그 마음만은 네.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거리의 다음 날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불편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이전에는 있겠네요. 정말 이제 그 유리병에 안에다가 양초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전통 문화니까 네.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도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사람들 막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다르게 온라인상으로 뭔가 또 대체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어디 콘도나 이런 데 놀러 가서 네. 온라인상으로 차례를 지냈다라고 막 그림에 올리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덕분에 외국 여행을 갔다 왔네요. 막 이러면서 네,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긴 문화와 풍습이라는 것은 이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게 마련 아닙니까? 지켜가려는 노력이 정말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대가 변하고 저희들 방식 변해도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으면 네. 그 문화를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죠. 예. 자, 동포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석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KBS 합창단입니다. 추석날.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왕청현의 김걸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추석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석에도 누나와 나는 어김없이 아버지 묘소에 찾아갔었다. 이름 모를 풀들이 키도둠하며 빽빽이 자리를 틀고 있었다. 한참을 올리 훑고 내리 훑어서야 겨우 찾아낼 수 있었다. 누나는 부랴부랴 벌초를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홀몸으로 나와 누나를 돌보시다가 말이다. 어머니가 집을 가출한 후에 아버지는 술에 더 집착했었다. 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아버지는 나를 30리 떨어진 지금의 학교에 보냈고 이웃의 소개로 남의 집에 기숙을 정했다. 누나는 돈 벌러 연길고 가고 말이다. 주말에 집에 들어서면 집안은 스산하고 썰렁했는데 숙사 집보다 포근한 감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서 꿈을 꾸며 자는 것은 달콤했었다. 이른 아침이면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앞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탕을 끓여줬는데 그 구수한 향이 온 집안에 가득 찼고 그 맛은 별미였다. 돌아올 때면 이것저것 가방에 챙겨주시고 숙사집 아줌이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라고 부탁하곤 하셨다. 그리고 정거장까지 바래다 주곤 하셨다. 병마에 오래 시달린 아버지는 2년 전 끝내 버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참 불쌍한 분이시다. 돌 전에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와 남동생 둘과 살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가장으로 남동생들을 보살펴 주었다. 설상가상 고령인 할머니까지 얹혀 살게 돼서 아버지 고생은 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고 옷을 거꾸로 입고 신을 바꿔 신고 다녀서 아버지를 많이 속태웠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아버지는 술로 마음을 달래다가 더는 지탱하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 마음도 이해할 만하다. 가정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지만 빚에 시달리고 올망졸망한 자식들의 앓는 할머니까지 얼마나 속이 타다 못해 제가 되었으면 어린 자식들 몰래 집을 나가셨을까. 누나는 이제 30살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부모들이 곁에 계시지 않고 나까지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니 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이제 바늘 귀만큼 철이 드니까 누나가 가엾어 보인다. 나는 하루빨리 커서 누나의 일손을 도울 것이다. 누나의 부름소리에 나는 사색에서 깨어났다.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누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릴 것을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면서 낫자루를 더 으스러지게 틀어주었다. 네. 참 기특하네요. 네, 참 기특하고 5학년. 어린 나이에 너무 철이 일찍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5학년이면 철이 빨리 들 수도 있는데 요즘 5학년 애들은 그렇죠. 사실 혼자가 집에 이제 독생 자녀들은 정말 이기적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아직도 마냥 어리고 막. 어리고 예. 근데 이 친구는 이 글 자체를 보면서 어른이 글을 쓴 느낌이 들어서 네. 어릴 때 고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철 드는 데는 돈 많이 되네요. 그렇긴 하죠. 네. 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글이었어요. 네.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 남의 집에 이제 숙사를 정하고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어린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이게 그 중학교 때 기숙사 다녀도 제 네.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 날 때가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 친구는 지금 5학년이니까 얘가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기숙사를 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모님 보고 싶고 아빠 네. 품에서 이제 애교 부리고 싶고 그랬겠어요. 어리광도 부리고 싶고 그렇죠. 그런 나이에. 네. 아유, 누나하고 추석에 아버지 묘소를 찾아간 얘기를 써줬는데 아마 작년에 찾아갔었던 그런 얘기를 저희에게 보내왔네요.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아픈 와중에도 김걸 학생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안쓰러우셨겠습니까? 그렇죠.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신 날짜가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면 네. 정말 이 아버님 그 일생을 이제 쭉 적은 거 봐서도 너무너무 아픈데 이 눈에 알른알른 거리는 자식을 두고 간다는 마음이 그렇죠. 이 그 김걸 학생이 어머니가 이 글을 봤으면 얼른 돌아와서 이제 김걸이랑 누나를 좀 네. 보살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네. 김걸 학생, 이제 또 1년 후에 추석을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올해도 변함없이 누나와 함께 묘소에 아버님 묘소를 찾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왠지 올해는 묘소에 가서 좋은 소식, 네. 공부를 잘했다. 이제 중학교를 이제 곧 입학을 할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누나를 잘 해주겠다 마음에 굉장히 씩씩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냥 어른스럽게 아버지 걱정 마세요. 누나 옆에는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맞아요. 하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네요. 저도 남동생인데 2살 차이인데 네. 완전 어릴 때는 그렇게 그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니까 네. 제가 쫓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든든한 그 마음이 확실히 남자애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김걸 누나도 나이 차는 있지만 남동생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런 느낌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추석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성묘를 가면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고, 뭐 평소에 어떻게 하셨었다, 예전에 뭐 어떤 벼슬도 하셨었다, 아니면 중국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때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도 하셨었다. 네,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나오실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 묘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 다 좋은 얘기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묘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고무경례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묘소가 그 산 자체가 밀어버렸어요. 네. 거기 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물에다가 뿌려서 우리는 사실 이때는 묘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유교문화를 하면서 이렇게 묘소를 찾다 보니까 묘소가 있는 집안에 거기에서 앉아 있으면 힘들 때
뭐 꼭 명절 아니라도 네,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죠. 너무 편안하고 뭔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묘소가 있는 집을 보면 부럽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묘소에 가서 성묘를 하다 보면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럼 우리 집안의 어떤 뿌리, 가문에 대한 어떤 전통, 이런 얘기도 쭉 나오면서 좀 자긍심도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돌아가신 분들과 얘기를 하게 되면 왠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잡담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네. 얘기거든요. 네네. 죽음이 오가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설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네. 드라마에서 제가 가끔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슬프고 정말 내가 기쁠 때 보면 산소에 가서 뭔가 절을 네. 하고 얘기를 얘기도 나누잖아요. 하고, 예. 네. 그런 걸 보면 아 산소는 있어야 되겠다. 전통적으로 지금 저희들 뭐 화장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어디에 물에 뿌리고 납골당 같은 거 나무에다가 만들죠. 넣긴 하는데 그래도 어딘가는 내가 정신 지주가 있는 곳이 있어야 거기를 정기적으로 후손들이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잘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의 전통 풍습이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전통 풍습은 어쩔 거나 존재해야 되는 그런 네. 훌륭한 문화죠. 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네. 주현미가 불러주는 모국의 8월 한가위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듣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이 추석입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이 추석 분위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고려인들은 이제 추석을 맞아서 여러 도시에서 이제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특히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올해는 모두 이제 온라인으로 추석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만 하더라도 고려인 이제 민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추석 명절 지내는 것들이 이제 현지 카자흐스탄 국영 언론사 뭐 예케멘이나 또 하바르 뭐 이런 그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요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보통 이들 이제 언론사들은요 우리 추석의 의미도 매년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석은 한가위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 명절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고요. 심지어는요, 추는 가을, 뭐 석은 저녁을 의미한다.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네. 그래서 추석은 이제 이 가을 농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에 특히 달이 가득 찼을 때 돌아온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고려인들의 풍성한 음식, 그 다음에 뭐 과일, 뭐 네. 이런 것들도 소개하고 더불어서 이 우리의 그 어떤 문화, 우리의 전통 문화, 역사들도 소개합니다. 그만큼 우리 고려인들의 위상이 카자흐스탄 내에서 아주 높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추석에는 이제 서로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소개를 이제 현지 언론에서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고려인 여러분들이 고유의 명절 추석 풍습을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다양한 공연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뭐 우리 아시다시피 여기는 우리 이제 고려극장이 있습니다. 네. 고려극장도 추석이 되면은 뭐 드라마, 보컬, 안무, 코미디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를 한데 모아가지고 공연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역사,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었던 2차 세계대전, 뭐 또 이 카자흐스탄에서 했던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을 이제 공연에 녹여내면서 우리 고려인 문화를 또 이 한면에 보여주는 그런 공연들이 대표적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네. 올해는 아쉽게도 이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중계한다고 합니다.
오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명절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네, 러시아이기 때문에 사할린 한인들이 추석을 거의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음력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직접 계산하고 음력 칼렌더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추석은 가을이라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춥고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자식들이 음력 달자를 헷갈릴까봐 고생시키지 않도록 그냥 양력 8월 15일 광복절 날에 상소에 가서 벌초도 하고 인사도 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가족이 모이고 밥상에 앉기는 했는데 다들 출근하느라 바빴죠. 그래서 사할린에는 다소 양력으로 추석 차례를 지냅니다. 물론 음력으로 추석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주로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 전에 지방에 살던 분들입니다. 이날 집에서도 제사를 하고 오전에 묘지를 찾아 한장 따르고 절을 올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시기에는 사할린에는 추석 관련 행사도 있었어요. 한국인 한인회에서는 야외 행사를 개최했고 축구 시합 등을 하였습니다. 전에 사할린 한국교육원 측에서 손등 빚기 행사도 했어요. 사할린 한인단체는 주로 광복절 기념 행사에 민족놀이도 하고 씨름도 하고 잘 놀거든요. 올해는 이 행사가 미뤄졌는데 추석을 맞아 바로 광복절 기념 행사 일환으로 지난 9월 18일 김치축제도 하고 여러 경기와 민속놀이를 펼쳤습니다. 네. 특히 실용 경기가 많은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네네. 사할린의 추석 소식을 함께 들었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할린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 그 음력 8월 15일을 알 수 있는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냥 8월 15일에 추석으로 지내자라고 얘기하면서 8월 15일 광복절 날에 산소에 가서 벌초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추석이라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었네요. 물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음력을 직접 이렇게 날짜 계산을 해서 제사도 지내고 오전에 묘지를 찾아서 한 잔 따르면서 절을 올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인회에서는 야외 행사로 축구 시합도 하고 송편 빚기 행사도 했었고 또 민속 놀이도 꾸준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제는 달력에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언제인지 바로 표시가 되니까 그때 이왕이면 가족들이 좀 모여서 조상분들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민속놀이도 함께 즐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하루 이틀인가 뭐. 저쪽으로. 아이, 그쪽으로 끼어들어봤자 막히는 건 마찬가지야.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서 있을 거야? 여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라 그래. 여기만 지나면 뚫릴 거야. 이렇게 막혀서 오늘 내로 가겠어? 어이구, 걱정하지 마. 아니, 집에 안 있고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우리처럼 이것 가거나 아니면 추석이라 고향 가는 거겠지. 그렇겠네.
막힌다고 내가 빨리 출발하자고 했잖아. 아시고 난 일찍 준비했어. 근데 당신이 화장하느라 늦은 거잖아. 당신이 하도 서두르는 바람에 화장도 제대로 못했어. 마스크 쓰면 보이지도 않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화장을 한 거야? 조상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조상님한테 잘 보여서 뭐하게? 당신 사업 잘 되는 것도 우리 가족 잘 사는 것도 다 조상님이 보살펴줘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럼 그러니까 조상님한테 잘 보여야지. 오, 그래서 이것 가는데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야? 그럼 막힌 거 뚫렸다. 조상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요. 빨리. 오케이. 네, 이것을 가는데 차가 많이 막히나 보네요. 그러게요. 추석 귀경길 차량에다 이것을 하러 가는 차량까지 있으니 안 막힐 수가 없겠죠? 그렇죠.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하러 가는 사람들로 전국의 고속도로나 유명 공동묘지 부근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들이 빽빽히 들어차는 진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고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죠. 그럼요. 아무리 바빠도 명절 때만큼은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벌초를 하고 예를 올리는 일을 하는데요. 제사만큼이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로 한식과 추석 때 이것을 하는데요. 한식인 음력 3월에는 조상의 묘에 생긴 손상을 손질하고 바로잡는다면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고 이것을 하는데요. 1년 동안 정성껏 농사지은 핵곡식으로 떡을 하고 핵과일을 조상님께 바치면서 이것을 지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돌보는 일을 말하는데요. 주로 추석이나 설, 한식에 이것을 합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면 조상님 묘를 찾아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성묘, 2번 성공, 3번 묘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것을 미리 하고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차도 막힐 것 같아서 미리 갔다 왔는데요. 예전에는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산소를 만들지 않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납골당에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디에서 지내건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것도 못하셨죠. 정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추모와 이것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어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라인 이것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시국이니만큼 아마 조상님들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올해 이것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의 정답은 찾으셨습니까?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요. 또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광주 고려인 마을의 고려인들은 이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나요? 예, 이 고려인들은 사실은 좀 애매하죠. 한국식 추석을 보내기도 하고 네. 이 고려인들식의 추석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고려인들은 추석을 보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추석이 아주 큰 명절은 아니었거든요. 네. 고려인들은 단지 추석에 조상들의 묘소를 찾고 네. 우리의 전통 명절이었다 해서 기념하는 정도로 이렇게 크지 않고 요란하지 않게 명절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추석이 의외로 큰 명절이죠. 그래서 네.
또 고려인들은 고려인식으로 보내고 싶어도 우리 한국의 추석이 대명절이라 여러 날을 쉬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수용을 해서 추석 명절을 널리 네. 이렇게 즐기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추석에 어떤 음식들을 해 먹는지도 궁금하네요. 고려인들은 추석에 그래도 전통 음식을 해 먹지요. 물론 고려인들이 지금까지 전통 음식을 먹어왔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려인들의 그 명절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시루에 쪄서 하얀 쌀을 이렇게 이스트를 넣어갖고 쪄서 내는 정편이라는 그 떡이 있고요. 네. 또 찰떡을 고려인들은 지금도 떡매에 쳐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 찰떡, 그리고 찹쌀을 이렇게 가루를 기름에 튀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엿을 발라가지고 먹는 네. 과줄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각종 우리 전통 나물들을 푸짐하게 해서 푸짐한 이 전통 우리 음식상을 만듭니다. 고려인들은. 네. 관장님께서도 함께 드셔보셨겠죠? 아, 그렇죠. 네. 네, 저 오래 살아서 네. 그런 음식 아주 좋아합니다. 네. 카자흐스탄에 아마 고려인 동포들이 계셨다면은 성묘를 많이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고려인들은 성묘를 1년에 2번을 갑니다. 한식과 추석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성묘를 가서 조상들의 묘소를 돌보고 또 조상들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기리고 이렇게 돌아오지요. 네. 우리의 그 문화 전통을 그래도 참 잘 계승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 정보화 이렇게 되어 오면서 의도적으로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불강력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접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전통 명절과 풍습들이 네. 우리 고려인들에게는 의외로 풍부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을 잘 지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전통, 망각했던 전통들을 그쪽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지역마다 고려인 동포들의 그 합동으로 묘역을 만들거나 그런 곳이 있나요? 이제 합동 묘역이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고려인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곳은 고려인들 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로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가 또 좀 있는데, 네. 고려인들은 연해주에 살 때 많은 수가 러시아 정교회를 그래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가면 러시아인 묘역과 고려인 묘역이 인근에 있거나 같이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카자흐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예 묘 자체가 따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지만 고려인 집성촌에 가보면 고려인 묘역들만 따로 있죠. 네. 네. 우리 광주 지역이나 전국 곳곳에 계시는 우리 고려인 동포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저희가 홍범도 장군에 관한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홍범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분은 평양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아주 어려서 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심청 아버지 심학규가 동양젖을 먹였듯이 네. 홍범도 장군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주로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그쪽의 일대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셨지요. 고향이 그쪽이고.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연해주 지역으로 가게 되셨을까요?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1895년 을미사변 단발령이 일어난 이때를 계기로 의병운동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1907년에 그때 의병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한 40회의 전투를 하면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네. 일본군의 대대적인 추격이 시작되고 거기에서는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고, 또 이제는 안전한 그리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령이나
또 만주로 망명을 해서 조직적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넘어가서 이제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번 유해봉환식에 사용된 사진을 봐도 그렇고 공개된 사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수염에다가 모자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것은 그 당시의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해방 이전까지는 남자들이 많이 그래도 수염을 예전처럼 기르고 있었죠. 특히 콧수염을. 네. 아마 그런 그 영향이었고 그 당시 전통이 그래도 남자들은 수염을 깎지 않고 이 기르는 풍습이 그때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모자를 이제 쓰신 것은 당시 이렇게 연해주에서 항일투쟁을 할 때 그 당시의 군복들이 소련에서 지급받았거나 그렇게 또 일본군에서 노획한 이런 많은 군복들이 또 모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또 모자가 필요했죠.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네. 수염과 모자가 반드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에. 네. 키도 아주 크시던데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 고려인들의 그 증언 그리고 고려인들이 그 남긴 그 문학 작품에도 보면 구척장신으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물론 구척이면 2m 10이니까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당시에는 체구가 우리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키가 굉장히 이렇게 188척 장신만 돼도 구척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척장신이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사람들 표현으로는 과장이 아닌 그분들이 느끼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신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유해봉환 여기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그 이야기가 나온 것 들어봐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뼈의 이 길이로 봤을 때 180은 확실히 그 넘으셨던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려인 이야기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셨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신형원이 불러주는 터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